확실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전기전자 업종의 급락으로 2,51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다운사이클 진입 전망으로 이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한 건데요. 특히 오늘은 외국계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가 이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중립으로 제시하자 삼성전자 오늘 5.1%나 하락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큰 폭의 하락세였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2.4% 하락했고요. 이외에도 증권, 의료정밀, 운수창고 등이 하락했고 섬유, 의복, 음식료 등 소비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역시 IT 업종의 약세로 장중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 제약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광업, 오락문화, 유통 등이 올랐고 숙박음식, 기타 서비스 등은 오늘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누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오늘 우리 또 11월 달에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 또 한 주의 시작을 상당히 또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날부터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 주의 시작을 좀 안 좋게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뭐 거래소 같은 경우 장중에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마이너스 1% 정도대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 하락의 주도를 누가 했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거래소가 정말 이 정도 낙폭이 나온 거는 거의 뭐 5개월 만에 이제 또 오래간만에 나온 현상이죠. 자, 지금 이 하락폭을 이끌었던 게 누군가? 결국은 바로 삼성전자라는 이 주체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였고 주요 대장주였던 종목이었는데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오늘 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실적이 잘 나온 건 알겠으나 과연 내년에 추가적으로 이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장중에 5%대의 하락이 나왔고 그의 영향을 맞아가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전부 다 거래소 대형주 위주의 매도를 했다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코스닥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 삼성 계열사들 종목들까지 같이 하락을 했고 그 외로 이제 뭐 중소형주들, 반도체 중소형주들까지 전부 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거래소 코스닥 전부 다 좀 차익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개인들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결국 누가 주도 종목이고 누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가 오늘 빠지면서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출렁거려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하지만 오늘 잠시 뒤에 저의 강의를 보신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이 어떤 건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하면서 다른 업종들도 조금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요즘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주도주를 지켜봐야 하는지는 잠시 후 스크린노트에서 공개할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많은 종목이 포착됐는데 오늘 가장 큰 급등세 나타낸 JC현 시스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사실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가상화폐 열풍에 따라서 이 그래픽카드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5%나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JC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의 이 비트코인 채굴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 최근에 지금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런 과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JP 모건 쪽에서도 계속
이제 뭐 비트코인을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약간은 조금 안타까운 점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시장의 거래 대금이 조금 비트코인 쪽으로 간다라는 게 약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정말 주식으로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제이시언 시스템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볼까요? 자, 그동안 보면 이 종목이 지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좀 바닥까지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이시언 시스템은 아무래도 뭐 가상화폐라든지 드론 관련 테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종목이다 보니 테마성 종목이 가지 못하는 지난 상반기에는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9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닥 지수가 이 기관들이 매수를 잡아주고 그 뒤에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테마성 종목이라든지 개별주들도 역시나 최근에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째 신저가 나왔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좀 들어올려주면서 실제로 수급선인 61선 라인대만 조금만 돌파해도 약간의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가 잡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10월 25일부터 이 금융투자 물량들이 들어왔었고 실제로 그 전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9월 달 중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쌓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투신 계열들도 11월 달부터 들어왔다는 거. 자, 요거는 어찌됐건 간에 좀 긍정적인 얘기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건 이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더불어서 투신권 매수세가 이런 구간대에서 들어왔다는 거. 잘 보시면 이런 구간대가 어딥니까? 바로 61선 라인대 돌파할 때 들어왔고요. 그리고 121선 라인대 돌파할 때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전고점 라인대를 좀 강하게 돌파할 때 수급이 동반되면서 앞전에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구간대입니다. 자, 바로 이런 구간대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의 초입 구간, 그러니까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좀 보시고 이런 구간대만 공략을 충분히 하셔도 뭐 단기간적으로 5일 또는 일주일 안에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시언 시스템 차트 보여주시면서 꼼꼼하게 공략 지점 설명해 주셨고요. 요즘 가상화폐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또 엔터주죠. 이매진 아시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가총액 1조 원으로 상장한 가운데 드라마 상장사 가운데 가장 최다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이매진 아시아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엔터주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재료고 호재성입니다. 그만큼 지금 엔터 시장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데 어찌됐건 앞전에 중국과의 이런 외교적인 마찰도 해소가 되다 보니 엔터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10월 중순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엔터주들의 상승은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매진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앞전에 뭐 사드 때문에 외교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동안 이런 뭐 한류 문화 콘텐츠 부분들을 좀 충분히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수출이 뭐 막힌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좀 제작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새로 나오는 드라마 뭐 모히또라고 합니다. 이 모히또라는 드라마 역시나 중국에 동시 또 방영을 할 예정이다 보니 또 재료로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나 이제 앞전에는 계속적으로 뭐 사드 영향에 의해서 하락했던 52주째 신저가를 달렸던 종목입니다. 과거부터. 그러니까 과거부터 하락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 9월 말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될 거다. 그러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엔터주를 소개시켜드린 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쯤에서야 들어가지고 엔터주들이 분명히 바람이 불 거다. 결국은 한류 문화 콘텐츠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매출로 직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걸 증명하다시피 이 이매진 아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더니 결국은 계속적인 수급 매수세를 쌓아줬다는 겁니다. 자, 수급도 긍정적이죠. 수급도 긍정적이면 앞전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구간 좀 잘 보셔야 되고, 첫 번째 상승 나온 구간 대비해서 직전에 11월 1일 때쯤에 바로 이제 이 직전에 전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차트상으로도 정확하게 맥점을 만들어주면서 지지받고 N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자, 그만큼 요런 급등의 초입 구간만 잘 포착을 하시더라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이제 뭐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시지 말고 바닥권에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까지도 충분히 수익 보는 매매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이 엔터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매진 아시아 이러한 급등세 나타난 점 확인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엔터주인 JYP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전문가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JYP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JYP 같은 경우도 워낙 참 이 엔터 쪽에서는 또 강세인 종목이죠. 뭐 대표적으로 SM과 JYP 그리고 YG 엔터 이 세 가지가 가장 또 대표적인 한류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획사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 JYP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제한됐던 한류 문화가 공개가 됐었고, 실제로 중국 쪽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광고 모델로 이 JYP 소속의 갓세븐이라는 이 아이돌을 또 이렇게 광고 모델로 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또 역시나 중국 시장에서 한류 문화가 바람이 불 때가 된 게 아닌가, 확실히 그런 뭐 증빙 자료로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2018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만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뭐 이 다른 엔터주들보다도 사실은 상승 랠리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미 8월 달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됐던 부분이었고, 지난 전고점 라인대를 뚫고 올라갔던 구간은 벌써 이제 9월 중순 때부터 전고점 라인대 뚫고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이제 거래량들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됐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이 거래량이 항상 이 전고점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되고, 그만큼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힘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강한 구간대를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이 구간을 공략을 못 하셨다. 그렇다면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2차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좀 랠리까지 달려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뭐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또 추세 하락을 조금 깊은 폭으로 나오더라도 앞전에 이런 지지라인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추세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종목들 뭐 갖고 가시면서도 좀 크게 수익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는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러한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제 본격적인 시크릿 노트 전에 더 추가적인 말씀 드릴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부터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시크릿 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12월 달 증시 위기설에 대해서 제시를 분명히 해드렸을 겁니다. 혹시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북한 리스크와 더불어 가지고 제약 바이오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섹터 종목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12월 코스닥 위기설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벌써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벌써 이제 우리 주식시장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오늘 거래일이 끝났으니 정확하게 거래일로 따지면 22거래일 남았습니다. 2017년은. 자, 22거래일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얼마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수익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자,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매일매일을 쫓겨다니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이 올라갈까? 왜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 고민보다는 정말 앞으로 22거래일 동안 나는 얼마 정도 벌겠다, 얼마 정도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 번쯤은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목표 세우고 정말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거야말로 또 재밌고 목표 달성이 된다라면 그만큼 성취감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목표를 이루어서 가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시장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만큼 손실 안 보는 종목과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건지 구분할 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섹터와 산업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섹터와 종목군들은 어디에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지난주 12월 달 증시가 조금은 불안해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돕니다. 12월 달에는 항상 지수가 약했다. 그래서 2017년에도 12월 달은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정말 위기가 올 것인지 또는 정말 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소문일 뿐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가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11월 21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위기설 첫 번째 이유는 대북 리스크라고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점차 뉴스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JSA 공동구역에서 북한군 한 명이 탈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그동안 영상으로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총상이 있었던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북한군이 이 JSA 구간을 넘어오면서 협정을 어겼다는 부분이 제기가 되면서 역시나 대북 리스크가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는요. 북한은 보통 동계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언론 매체와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다음 달 안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12월 17일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일의 바로 사망 6주기인데요. 김정일 사망 6주기 전에 한 번쯤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연관이 될 거고 주식시장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우리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대북 문제, 투자 심리가 저하가 되고 꺾일 수밖에 없겠죠. 또한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이란 리스크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알다시피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국인 만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젠가 전쟁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위험한 징조만 보이더라도 금방 자금들을 달러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치솟고요. 그러면서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 관련된 종목들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빅텍과 엘컴텍. 무슨 종목들입니까? 바로 빅텍, 방산주입니다. 우리가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를 사듯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사듯 북한의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가장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가장 잘 되는 종목이죠. 북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빅텍입니다. 물론 사실은 빅텍 말고도 튼튼한 방위산업 업체도 많고요. 정말 실적도 잘 나오고 수주도 잘 되고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빅텍이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고 체크를 하라고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수요일 날에도 6%대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장중에 6%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북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대북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항상 위험 자산 선호도는 떨어지게 되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달러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엘컴텍입니다. 엘컴텍 같은 종목은 몽골에 바로 금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주로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갈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대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움직이는데요. 이 엘컴텍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주 화요일 날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그 뒤로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순히 제시했다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왜 움직이고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움직일지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크릿 노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만 제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수가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을 이해를 했고 산업과 섹터 분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 대북 문제가 더 발생한다라면 지수는 하락할 요인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 부분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코스닥 위기설.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제약바이오의 시세에 주목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지금 어떠신가요? 분명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과 사실 국내 투자자의 과연 열의 9명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씩이라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제약바이오의 시세를 꼭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작정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종목만 잡으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종목이 아니라면 잡지 않는 게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정말 제약바이오 지금 여러분들 마치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죠. 마치 뭐랄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를 하러 갔는데 공인중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거 역세권이고 그야말로 진짜 뭐 빛도 잘 들어오죠. 물도 잘 나옵니다. 채광도 잘 되고 정말 기가 막힌 집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계약하시나요? 그만큼 현재 집주인이 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좋다고 사는 것과 똑같은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정말 실제로 주가 상승이 확실한 종목이 몇 종목이 될까요?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십시오. 지금 오늘장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매도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떨어졌지만 제약바이오 역시나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떨어졌죠. 제노포커스, 펩트론, 진원생명과 바이오니아, 제넥신, 그리고 티슈진, 바이오리더스, 아이진, 큐리언트 등등등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들이 오늘도 역시나 장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중에 종목 하나 있으실 겁니다. 뭐 제가 꼭 집어 얘기를 해본다면 티슈진을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동안 주가가 상승 많이 나왔었고 신규 상장 주고 또 재밌었으니까 갖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정말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연 임상 2상과 3상이 끝났다고 그 신약이 과연 잘 팔릴까요? 정말 환자들이 그 약만 쓸까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제약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선진국의 제약들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들이 제네릭, 소위 말해서 복제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마치 중국인들이 중국인 화장품보다 우리나라 화장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신약보다는 미국 신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약에 대한 스케줄, 그러니까 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이 중에서 과연 몇 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신약이 과연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잘 나올 종목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약 쪽에는 여러분들 공매도도 많고 워낙 신용잔고는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고객들의 투자금은 그대로인 상태죠. 투자금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매도와 신용잔고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신라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제약바이오가 윗꼬리가 크게 나온다라면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윗꼬리가 크다라는 건 위에서 매도 물량들이 크게 떨어졌다는 거고 그만큼 위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참고로 주도주는 주봉상 음봉이 2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지난주에 음봉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고 신라젠 역시나 윗꼬리가 크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과연 저 윗단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라젠 얼마나 신용잔고 많고 공매도 많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점 하나 얘기를 드릴까요? 다음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라젠 2016년 12월 6일 날 코스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3위 기업입니다. 이 종목이 사실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워낙 지금 제대로 된 신약 프로세서도 없는 뿐더러 지금
이 출시돼서 매출로 직결되고 있는 신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 상태를 뜯어보면 수백억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장하기 전에 비상장 때 2016년 1월부터 2월 달 사이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전환사채 하나금융투자에서 받아가서 개인 고객들에게 거의 170억 가까이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170억 가까이 발행을 했고요. 총 이 전환사채가 274억 정도가 됩니다. 자, 거래소 규정상 비상장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매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200억 규모의 이 증권이 매도가 나오지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물량 언제 매도 가능하냐고요? 정확하게 2017년 12월 6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매각이 가능합니다. 자,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익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200억 규모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신라젠에서 200억은 적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거 별로 문제가 없지 않나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직원들이요. 우리사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을 받았는데 이 조합 취득가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서 이 신라젠의 우리사주를 90억 정도 받았는데 현재 이 종목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90억짜리가 지금 이미 780억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 역시나 우리사주 역시나 1년 동안 매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7년 12월 6일 날 이 물량이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200억에서 780억까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 그 두 개만 합치더라도 거의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되죠. 충격적인 거 그 밑입니다. 임직원들이 스톡 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평균 행사가가 7,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 7,000원에 받아서 이미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아마 1000% 정도 가까이 될 텐데요. 이 물량이 470억 정도가 됩니다. 아니죠. 4,700억 정도 정정하겠습니다. 4,7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스톡 옵션 역시나 12월 6일 날 매도 가능한 시점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상장한 지 1년 만에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규모만 따진다고 한다면 총 5,700억 이상 규모가 매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매도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라젠을 15,000원에 받아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불안해지시죠? 자, 그러면 이 신라젠 12월 6일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운명의 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과연 제약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약바이오를 이끌었던 건 셀트리온과 한미약품도 시장을 이끌었지만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바로 신라젠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약바이오의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대장주가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 오늘 삼성전자를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전부 다 하락을 했고 시장까지 출렁거렸던 하루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하락을 한다라면 역시나 테마로 상승했었던 동종목들이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이제는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약바이오가 정말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튼튼한 종목이 있다라고 공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신라젠 빠져도 티슈진 빠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정말 신약이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되는 종목들은 지수와 무관하고 또 섹터와 무관하게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시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매를 했던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갔던 종목들 또는 전임상, 임상 1상 이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테마로 인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섹터 초기의 상승은 전 종목이 같이 올라갈 수 있어도 한번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분명히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시장이 제약바이오도 위험하고 제약바이오가 빠지면 지수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매매하기 까다로운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저의 경고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12월 달에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2017년을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는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증시 위기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IT주들의 하락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수요일까지만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또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의견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죠.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과연 올해치보다 내년치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D램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과연 반도체가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지수가 출렁거렸죠. 화면 볼까요? 자, 오늘 진짜 이 삼성전자 장중에 5%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같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중공업 전부 다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 여러분들 증시 전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삼성 그룹주들 전부 다 합치면 전체 시장의 한 26%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장주가 밀리면 증시가 빠진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같은 섹터 내에 반도체 업체들, 동진 세미캠, 인터플렉스 다 같이 하락을 준 날입니다. 자, 사실 이 모건 스탠리 이번에만 매도 의견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에 가보더라도요. 2017년 7월 달에 이 역시나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실적 더 이상 더 좋게 나올 수가 없다. 하락을 유도했었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가 7월 달에 삼성전자 매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은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증권사 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내년에 300만 원 갈지도 모른다. 이 4차 산업시대인데 반도체 수요가 끊어지겠냐.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급증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증권사 쪽에서는 반박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나 이런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단기 여파적으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 지난 2017년 7월 달처럼 한 달 정도 조정도 가능할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7월에서 8월 달 사이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월 말부터 8월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됐었죠? 정말 한 달 동안 하락폭이 꽤 컸었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한다면 지난 7월 달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한 달 동안 하락을 했고 그리고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는 박스권 횡보가 나왔습니다.
자, 역시나 거래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하락을 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했었죠? 실제로 저렇게 하락장 나왔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저 윗단에서 매수를 찍고 비중을 늘리셨던 분들이 코스닥이 하락폭이 되게 크게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손절을 하시고 손실을 많이 봤던 장세입니다. 자, 그만큼 시장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 7, 8월 달에 손실 보셨던 부분들을 12월 달에도 똑같이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요. 지난 7월 달, 8월 달에 저는 저거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거 빠질 때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저는 저때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 비중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갔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테스랑 ENF가 저때 대비해서 엄청나게 랠리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저 시장이 빠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매매하시는 분들과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이 더 하락할 거라고 불안에 떠시면서 손절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좌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아마 이런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월 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든 장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에 역시나 반도체 업종들이 가장 많이 빠졌고 뭐 전기 제품도 빠졌고요. 뭐 제약 바이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 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건데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제가 잠시 뒤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월 시장 위기설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이라면 어떤 종목들과 어떤 업종들을 매수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시장에서 제가 항상 제시를 해드리다시피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력, 작전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장 큰 돈을 갖고 있습니다. 펀드 자금 조성만 하더라도 분명히 몇백억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만 하더라도요. 1조 원대 규모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돈이 있는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게임주, 그리고 중국 수혜주, 그리고 가구 업체들이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보면 상단에 뭐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가구 업체들과 게임 업체들 그리고 소비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지난 상장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게임 관련된 종목이고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했던 게임입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매출 상위권까지 들어갔던 게임인 만큼 자체 개발 엔진과 더불어서 게임의 매출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삽니까? 투신과 연기금들, 외국인들. 결국 시장의 주도 돈들이, 큰 돈들이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펄어비스 말고도 많은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이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와 더불어서 광군제 때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역시나 화장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설화수라는 제품이죠. 이런 종목들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잠깐 쉬어주는 듯 하더니 다시 오늘장에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가운데서 양봉이 섰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만 사셔야 여러분들 손실을 안 보고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뒤에 가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건데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지금 우리 또 PD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 하지 못한 얘기와 더불어서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거 봐야 될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12월 코스닥 위기설에서 대북 리스크와 제약 바이오 리스크에 이어서 오늘은 IT주들의 하락에 대해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장세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해야 할 곳은 기관과 외국인이 있는 게임, 그리고 중국 관련 수혜주, 그리고 가구 업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러한 부분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이 어떤 섹터인지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잠시 뒤에 제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있다는 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